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는 일기 미사일TV입니다. 오늘 새롭게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코스모스님과 기존 멤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더 열심히 하는 미사일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는 아주 어지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장 초반에는 크게 급락을 하다가 점점 말아올리더니 막판에 다시 급락을 하면서 마감했는데요. 그렇게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26%, S&P 500은 마이너스 0.16% 하락하며 0.5포인트로 마감했고, 그렇게 심리적 지지선이었던 4,000포인트 선이 하향 돌파된 것이 회복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선 두 지수와는 다르게 나스닥 지수는 막판 큰 폭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0.13%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혼조세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장 초반의 극단적인 급등과 순간적인 급락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모든 3대 지수가 2% 이상의 폭락을 하면서 그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0.1에서 0.2% 정도의 상승을 했다가 급격하게 폭락을 했습니다. 그것은 블라드 총재의 연설 때문인데요. 제임스 블라드 연은 총재는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연설을 했습니다. 사실 저번 주에 했던 말의 반복이었지만 시장은 여전히 매파적인 발언이라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전히 FOMC가 최종 금리라고 부르는 지점에 도달하지 않았으며 지금 위험은 인플레이션이 내려가지 않고 다시 가속화되어 상승 추세에 놓이는 것이라면서 블라드 총재는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데만 15년을 보냈던 1970년대를 재현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파른 금리 상승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말은 길었지만 결국 금리 인상을 시장의 예상인 베이비 스텝보다 더 강한 빅 스텝으로 진행하자는 말이며 저번 주와 같이 5.375%의 최종 금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금리를 올린 다음에 그로 인해 어떻게 경제가 움직이는지를 봐야만이 그 다음 자신들의 행보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확실히 매파 인사들과 비둘기 인사들의 차이가 보이시죠? 매파 인사들은 우선 저질러 놓고 상황을 보자 라는 입장이라면 비둘기파 인사들은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결과물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시차가 있기 때문에 급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것을 이번 블라드 총재의 발언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발언으로 시장은 급락을 했지만 저번 주와는 결이 다른 급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저번 주에 블라드 총재와 로레타 메스터 총재의 연설 이후 마지막 1시간 만에 모든 지수가 급격하게 폭락을 하면서 장이 마무리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오늘 블라드 총재의 매파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기준으로 고점에서 저점까지 약 1%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시장이 점점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페드워치에서 확인한 다음 FOMC에서 금리 인상은 베이비 스텝이 85% 정도나 되었습니다. 그렇게 베이비 스텝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던 시장이었기에 블라드 총재와 로레타 메스터 총재의 빅스텝 발언은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시장이 어느 정도 현실에 수긍하며 다음 FOMC에는 빅스텝을 밟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예상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블라드 총재의 같은 말이라도 시장이 받는 충격은 덜했던 것입니다. 오늘 FOMC 의사록이 발표되면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한 달이나 된 자료이므로 이미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큼 미쳤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것은 파월 의장이 FOMC 당일 인터뷰에서 대부분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주식시장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때와는 다르게 매파 인사들로 인한 더 높은 금리 인상 예측치가 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S&P 500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팩트셋에서 집계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기업의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5년 평균치에 비해서 훨씬 낮아졌으며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5년 평균치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이 평균치가 높은 것은 2020년과 2021년 양적 완화 시대에 기업들이 잘 나가던 시기였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 5년 평균을 제외하고 본다고 하더라도 2021년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8개 분기 연속, 즉 2년 연속 지속적으로 S&P 500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실망스럽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료는 S&P 500 기업들의 분기별 기대치와 실제 실적 성장치를 보여주는데요. 2021년 2분기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아무리 하락 추세에 있었다고 해도 계속해서 월가 전문가들의 실적 예상치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분기 들어서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S&P 500 기업들의 실적이 그 어느 때보다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시장이 이렇게까지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최종금리에 대한 행복 회로였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은 지금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데드캣 바운스다 이거. 일반적으로 데드캣 바운스를 이야기할 때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차트를 넓게 봤을 때는 지금 1월, 2월의 상승이 데드캣 바운스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셔야 하며 긍정적인 것도 좋지만 위험에 대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원한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을 내놨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4분기 주당 순이익을 0.88달러로 시장 전망치였던 0.81달러보다 높게 내놨으며 매출은 60억 5천만 달러로 예상치인 60억 달러를 웃돌며 어닝 비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애프터장에서 엔비디아는 무려 9% 가까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 주가는 223.52달러가 된 모습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단순히 보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는데요. 더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게임과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과 OEM 같은 분야에서는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5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엔비디아의 실적이 전망치보다 좋았을 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나아진 게 거의 없어 보이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시장은 항상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비이성적인 곳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 섹터가 있는데요. 바로 자동차 섹터죠. 아직은 내연기관차들에 비해서 점유율이 부족하지만 전기차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 기술이며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들 중 가히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1년간 엄청나게 어려운 세계 경제에도 불구하고 1년 전과 비교해서 자동차 관련 산업이 100% 이상의 수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전기차 시장은 경제가 되살아나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수혜도 역시 엔비디아가 볼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식에 관한 이슈는 단편적인 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단순히 시장 전망치보다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고만 생각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단기 투자자인 분들에게는 이 정도만 봐도 상관없을 수 있겠지만 장기 투자자인 여러분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장기 투자자인 분들은 엔비디아의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많이 하락했지만 이 섹터, 자동차 산업 부분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엔비디아에서 직접 발표한 자료를 보시고 분석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좋게 내보이면서 폭락할 뻔했던 시장의 머리끄덩이를 한번 잡아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여전히 50bp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도 남아있으며 내일은 미국의 GDP 성장률과 고용 상황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며 금요일에는 파월 의장이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보다도 인플레이션의 상태를 잘 나타내준다고 말하는 PCE,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로 인한 시장의 호재는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지만 PCE는 시장과 경제 전반에 관련된 것으로서 이것마저도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면 시장의 움직임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엔비디아의 호재는 오늘로 끝내셔야 합니다. 장애물 달리기 선수가 뛰어넘은 장애물을 다시 쳐다보지 않듯이 우리는 앞에 다가올 장애물을 보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장기 투자는 일반적인 장애물 달리기처럼 금방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장애물을 넘어야 하며 그걸 몇 년, 몇십 년 해야 합니다. 우리의 투자는 장애물 마라톤 달리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